이거 꼭 확인해야 되겠죠?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대출 주택 같은 건 안 되죠. 법인 낙찰받으면 주택 대출 안 되거든요. 주택은. 그런데 이제 이 규제가 풀리기 이전에는 대출, 경락자금 대출, 주택 낙찰받으면 1주택 있는 사람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대출이 안 됐거든요. 이사 간다라고 각서세가 대출되는데 지금은 풀렸더라고요. 지금은 풀렸거든요. 예를 들어서. 그래서 대출이 문제야. 대출. 1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이면 관계없는데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2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그래서 대출은 이제 경매 낙찰받고 나면은 명함 돌리는 아줌마들이 많이 명함을 줘요. 그럼 그 아버지마들한테 다 이렇게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. 그리고 아무튼 100군데라도 전화를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출구 전략.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건가, 임대를 할 건가, 그 다음에 얘는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문화재라든지 있다든지 관광 명소가 있다든지 바닷가가 보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해안이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도 관계없죠. 대신 이제 에어비앤비는 여기다 하면 무허가 허가가 없는 것이 돼요. 불법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. 잘 생각을. 그래서 기아가 멋있게 돼 있는 옛날 구옥 같은 걸 낙찰받아가지고 동해안에서 바닷가 보이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워 놓으니까 하루에 20만원, 30만원씩 숙박으로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. 그런 아무튼 제주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법인으로 갈 건지 개인으로 갈 건지. 법인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경락자금 대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갈 건지. 그 다음에 법인이 장점이 있고 개인도 장점이 있어요.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. 그 다음에 이제 매매사업자가 할 건지 임대사업자가 할 것인지. 그래서 하나 임대사업자는 두 개예요.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냥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해요. 그러니까 등록이 몇 개 있는 거예요? 두 개.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해요. 그런데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무서만 등록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꼭 두 개를 골라야 돼요. 두 개를 두 개가 있다 경계수가.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입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만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까? 시군구에도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까? 물어봐야 돼요.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년간 임대를 주면 5%만 올릴 수 있고,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는 게 등기가 돼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양도소득세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인데 혜택을 주잖아요. 재산세 같은 데서. 그런데 그냥 나는 임대사업자다. 그러면 이제 그냥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거예요. 시군구나 그거 걸리지 않고 이걸 임대사업자라고 얘기하면 꼭 두 개 중에 어떤 임대사업자인지 두 개 다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하나만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인지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취득세.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MPL로 들어가 보자고요. 다 같이 반만배 이론. 이게 아까 공부했죠? 반만배 이론에서 걸리니까 이게 안 팔겠죠? 내가 볼 때 논세는 절대 안 팔 것 같아.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떨어지면 팔 수 있겠지. 한 번 더 떨어지면 반만배에 걸리니까. 지금 상태는 은행이 새마을금고가 팔 이유가 전혀 없지. 낙찰되면 자기 원하는 금액 원금이자 다 받아올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적어놨고, 그래서 본 사건 MPL 종류는 비유동화 MPL이고, 비유동화 MPL에서 농자 MPL이에요, 비농자 MPL이에요? 비농자 MPL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이제 보자고요. 비농자 MPL도 농자 MPL도 비농자 MPL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산 보유자예요. 그러니까 농자도 그냥 자기가 농자 자체로 매각 안 하고 유동화법에 따라 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유동화회사로 넘어가요.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대부분 농자는 자체적으로 99.9%가 매각하고 유동화법을 안 따르고,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거의 유동화법 안 따르고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. 규모가 뭐 1,000억, 뭐 500억, 600억 정도는 안 되니까 규모가 이렇게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아무튼 유동화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보려면은 대부분